립스틱에서 쇼트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경제학 조원경 제9강 불안과 불공평함의 경제관. 욜로족을 꿈꾸는 시간. 미래의 불안감이 낳은 욜로 라이프. 욜로가 삶의 태도 중 하나로 자리잡은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욜로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한 번뿐인 인생, 미래나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욜로 현상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 삶의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젊은 욜로족들은 어차피 집은 너무 비싸 살 수 없으니 명품 소비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고가품 소비에 나선 밀레니얼 세대는 명품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2022년 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미국의 280달러나 중국의 55달러를 따돌렸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최고를 기록한 배경은 무엇일까? 밀레니얼 세대 욜로족은 이런 푸념을 한다. 저 같은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집도 못 사는데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 삶의 모토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즐기는 욜로입니다. 욜로 문화는 세계적인 장기 불황 속 기존 세대의 성공 방식이나 자기 발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은 밀레니얼 세대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순간에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저축한 돈으로 세계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러한 경험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리자 부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상당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이 닥치면 소비자들은 실용성에 초점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합리적인 개인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생각이 지속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주요한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를 현실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능력은 바뀌지 않기에 향후 변화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이 개선되리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이도 물론 있다. 우리의 경험이나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까?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며 운명론에 빠진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욜로는 결국 경제 상황과 개인의 불안이 맞물린 결과이다. 이전 세대보다 미래에 대해 더 큰 불확실성을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지각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담겨있기에 씁쓸함을 남긴다. 그래서인지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미래에 계획된 삶보다는 현실의 즉각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를 현재 편향 소비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이반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는 단기적인 지원금 제공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마련과 연금 체계의 개편이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없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사람들의 사고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이 발생하자 많은 근로자들이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직장마저 떠나는 것을 고려했다. 일과 삶의 균형,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원격 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들은 힘들게 일했던 직장에 앞으로도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스스로 물었다. 특히 미국의 행복을 찾겠다며 직장을 떠난 사람의 수가 많아 노동시장 일손 부족에 영향을 주었다. 명품이나 집을 사겠다는 행렬도 이어졌다. 욜로를 뜻하는 문장 You Only Live Once는 1999년에 볼보의 광고 카피 볼보 Because You Only Live Once에서 기원한 말이다.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볼보라는 브랜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던 카피다. 자신감을 담은 광고는 건설, 보험, 식품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안전을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욜로 열풍이 시작된 것은 2011년 캐나다 래퍼 드레이크의 노래 더 마토가 화제가 되면서부터였다. 노래 가사에 이런 문구가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게 인생의 진리지 욜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의 욜로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가 이룬 업적인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는 동영상에서 욜로맨을 외친 것이다. 마침내 욜로는 2016년 옥스퍼드 사전 신조어로 등록된다. 비슷한 노래로 방탄소년단의 노래 고민보다
고를 들어보니 그 느낌이 와닿는다. 탕진잼은 탕진과 잼잼이 결합한 말이다. 내 통장은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매일같이 물 붓는 중이라는 한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걱정만 하고 살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의 아픔이 노래에 담겨 있다. 욜로 트렌드에서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메시지가 보인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욜로의 의미일 것이다. 욜로족은 목돈을 마련하고 집을 사기보다는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에 더욱 힘을 싣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루겠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분노의 시대와 앞으로의 변화. 욜로 열풍은 코로나19 이후까지 이어졌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과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성향이 맞물렸다. 미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재정과 양적 완화로 9조 달러 넘는 돈을 풀었다. 시중에 돈이 넘치자 삶의 질을 높이려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에 나선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 단기간에 수익률이 수천 %가 넘는 이른바 밈 주식을 탄생시켰다. 밈이란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문화의 전달에도 유전자 같은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정보 형식이 밈이다.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메를 참고해 만든 용어라고 한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밈 주식은 게임스톱 대첩대. 개인 투자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게임 유통체인 게임스톱이 꼽힌다. 게임스톱 대첩은 온라인 투자 게시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공매도한 월가 헤지펀드로부터 2021년 1월 말에 항복을 받아낸 사건이다. 게임스톱뿐 아니라 극장 체인 AMC 등도 개인의 목표가 된 밈 주식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매수를 부추기는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며 관심을 끌자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자금이 크게 늘며 개미들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밈 주식 열풍의 배경에는 탐욕과 함께 월가에 대한 분노가 한몫했다.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매우 낮다.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6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이 합심해서 기관을 물리치려는 마음이 작동한 것이다. 미국의 2030 세대는 월가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큰데 이러한 감정이 그들이 밈 주식에 관심을 가진 계기로 작용했다. 그래서 밈 주식 열풍을 2011년 대유행했던 월가를 점령하라 그 여파의 월스트리트 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월가의 금융회사 직원들은 수천만 달러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1대 99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시위대들은 이에 항의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월가는 변하지 않았다. 서민의 목소리를 표현할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기가 확성기에서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월가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의 항거는 밈 주식 열풍으로 이어졌고 이는 2010년 북아프리카와 아랍을 휩쓴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과도 닮아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행만으로 치솟았던 밈 주식의 주가는 몇 주 만에 추락했다. 밈 주식들이 하나같이 불행한 운명을 맞은 이유는 기업 실적이나 가치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다. 밈 주식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어난 유동성은 저금리와 맞물려 가상화폐와 NFT 같은 새로운 투자 자산의 가격도 밀어올렸다. 주머니 형편이 넉넉해진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내 집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부업을 본업으로 전환하거나 상사의 폭직 명령을 비웃으면서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백신 접종률과 회복되는 고용시장을 보며 대담해진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며 증가한 저축과 치솟은 자산 가격으로 풍족해진 이들은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일부는 직업을 바꾸었고 혹자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렸다. 여러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보며 그들의 고뇌를 느껴본다. 저는 회사에서 매일 기진맥진했어요.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림 그리기나 카약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며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내게 회복, 만족, 창조의 의미를 떠올리게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를 보면 전 세계 근로자의 40% 이상이 직장을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할 계획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언젠가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젊은 사람들은 회의감을 느꼈다. 많은 사람이 인생 선배들이 따랐던 삶의 방정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행복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2023년이 되자 상황이 바뀌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도취감과 자산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한 젊은 층의 욜로 기조는 금리 인상기가 되자 바뀐 경제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현재를 즐겨라는 욜로 메시지의 소구력도 떨어지는 추세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욜로가 아닌 요요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해 기조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국 중 1위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높은 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생활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위기란 역풍이 불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자 욜로가 만들어낸 경제도 차갑게 식어갔다. 자동차나 명품 구매를 멈추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늘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대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욜로 경제가 빠르게 관망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상으로 감정 경제학 제9강 불안과 불공평함의 경제관이었습니다.